작품으로 들어가보도록 선생님? 하겠습니다. 네. 네. 첼리스트 고슈. 아, 그러면 네. 혹시 네. 이분이 그 미야자와 겐지가 자신을 그린 거는 아닌가요? 혹시? 왜냐하면 본인이 첼리스트였으니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요. 네. 첼로를 지지리도 못 켜는 고슈 씨가 있었습니다. 네. 고슈 씨는 전업 첼리스트입니다. 그러니까 낮에 일하고 밤에 좀 뭐 취미생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훌륭한 오케스트라의 첼로 주자인 거예요. 근데 너무 못해요. 너무 잘하고 싶은데 맨날 야단 맞아요. 그런 게 앞부분에 그려지는 거는 동화를 잘 쓰고 싶지만 잘 못 쓰는 뭐 그런 반성의 자화상 같기도 한데, 그 극단의 단장님이 고슈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왜 네 소리는 정말 듣기 싫다. 1번은 첼로가 너무 맑았다. 2번은 너는, 이게 이제 동화책에 이렇게 나오는데, 표정이 없이, 그게 뭘 말하냐면 너는 감정이 없다. 세 번째는 다른 악기랑 못 맞추고 질질 끌려간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동화가 이 세 개만 해결하면 첼로를 잘 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동화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 세 문제를 고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밤마다 고슈네 집에, 근데 고슈 어떻게 고치냐면 훌륭한 무슨 첼로 고수가 와가지고 비법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동물들이 찾아와요. 첫 번째 찾아오는 동물이 고양이입니다. 아, 너무 듣고 싶으니까 들려주세요 라고 말하면 이 고슈가 내가 왜 그래야 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일단 듣고 싶다니까. 이러니까 고슈가, 원래 이제 고양이가 요구한 음악은 서정적인 무슨 부드러운 곡이었는데, 이 고슈가 에이 괴롭혀야지 이래서 되게 듣기 힘든 이런 뭐 곡을 들려줘요. 그러면 고양이가 괴롭습니다 괴롭습니다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당해봐라 이래가지고 그 괴롭고, 그 다음에 고슈는 알고 있어요. 자기가 첼로를 못 켠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괴롭지 당해봐라 해서 자기 방문을 꽁꽁 걸어 잠깁니다. 여기가 제가 이 작품의 해석 포인트인데, 이 고슈가 자기 첼로 실력을 높이려면 4명의 스승을 만나야 돼요. 4명의 동물 스승을 밤마다 만나면 이 소리가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가 고양이인데, 듣고 싶은 노래를 요구했는데 안 들려주고 괴롭혀요. 그래서 방에 못 나가게 해요. 두 번째 누가 오냐면 뻐꾸기가 옵니다. 뻐꾸기가 우리 음악을 좀 논해볼까요? 이러면서 저는 제대로 잘해보고 싶어요 이래요. 그럼 고슈가 잘할 게 뭐 있어, 맨날 뻐꾸기인데. 그러면 이 뻐꾸기가 같은 뻐꾸기는 없다고 그러면서 전 정말 제대로 뻐꾸기를 한번 해보고 싶다고 이래요. 그래서 둘이서 이게 뻐꾸기냐 이러면서 정확한 음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고슈가 하다가 아닌 것 같아 이래요. 그럼 뻐꾸기가 한 번 더 해야지 이러면 고슈가 안 할래 이래요. 그 뻐꾸기가 너무 놀라고 슬퍼서 갑자기 이 방을 나가려고 그래요. 근데 원래 밤이기도 하고 누가 들어오면 문을 꽁꽁 닫은 거예요. 자기 소리가 안 좋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꽁꽁 닫아놓은 거예요. 이제 이 비유죠, 비유. 근데 뻐꾸기가 자꾸 나가려고 해. 근데 처음엔 두고 보다가 뻐꾸기가 이 창문 저 창문에 부딪혀가지고 막 피를 흘리니까 고슈가 안돼 해주는데 이제 문이 잘 안 열려요. 그래서 고슈가 결국은 문을 쾅 깨고 뻐꾸기가 날아가요. 이 장면이 이 동화의 하이라이트인데, 그 새를 이제 밖에 보내는 거죠. 세 번째 스승은 까먹었네요. 누가 오잖아요. 고양이. 여러분 이렇게 뻐꾸기가 여기 이제 모든 소리는 다릅니다. 그 다음에 두더지입니다. 두더지가 자기는 북을 친다고 북채만 들고 와서 팔과 북도 어울릴 수 있어요 막 이렇게 해요. 그럼 이제 둘이서 계속 합주를 맞춰보면서 이 고슈가 재밌는데 하는데, 중간에 두더지가 어쩐지 지금 안 맞는데요? 이러니까 고슈가 내 악기가 낡았어요 이래요. 그러면 뭐 할 수 없죠 이러고 이제 이 장면이 끝나요. 넷째 날에 오는 게 이제 쥐입니다. 애기 쥐가 몸이 불편해요. 근데 사실 이 지난 세 번째 밤 동안 고수의 연주 실력이 좋아진 거예요. 누가 요청하면 어쨌든 괴롭히는 음악도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자기 깝깝한 마음을 막 표현도 해보기도 하고, 뻐꾸기가 요구한 매번 다른 뻐꾸기라는 것도 감잡고, 자기 마음의 그 창문도 깨서 어떤 소리의 해방감도 느꼈고, 그 다음에 합주를 맞춰가지고
팔이랑 붓도 연결시킬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주변에 고슈의 첼로를 듣는 동물들이 많아졌는데 이 쥐 엄마가 자식을 고쳐주세요 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낡은 고슈의 첼로 안에 애기 아픈 쥐를 집어넣어가지고 그 음악을 듣게 해요. 그리고 아 나았어요 하고 가거든요. 그런 다음에 고슈가 이렇게 이제 악단에 돌아가요. 그랬더니 뭐 너무 훌륭해졌구나 하고 동화는 끝납니다. 이게 연습은 혼자 할 수 없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음악이 네. 그다음에 첼로가 이게 최종 목적은 뭐냐면 누구를 고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음악이라는 걸 뭐냐면 아프고 맺힌 마음을 좀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냐면은 좋은 악기가 필요해요. 근데 좋은 악기라는 건 뭐냐면 그 악기가 이렇게 그 악기로 담아낼 수 있는 고통이죠, 고통. 뭐 그렇게 해석을 제가 해보고요. 그 다음에는 이 악기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인데 북이랑도 혹은 딴 악기죠, 딴 악기 소리도 다르고. 그런데 요 관계랄까 다른 많은 거랑 좀 어우러질 수 있는 게 좋은 음악이고, 이러려면 자기가 키는 소리가 정확히 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 개의 종합이 돼서 좋은 음악은 아까 주신 질문이 너무 좋네요. 혼자 훈련해가지고 익힐 수 있는 게 아니고 훌륭한 선생님한테 배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잘 듣고 그 다음에 때로는 싫어, 너무 좋아, 그 다음에 도와주고 싶어, 이런 마음이면 좋은 음악이 나온다. 그래서 또 동화가 애니미즘적으로 관계라든가 함께 있는 잘 어울리는 소리를 알려주는 좋은 동화 같습니다. 네, 너무 재밌는데 네네. 그 첼로를 바꾸진 않죠? 네네네. 그 낡은 첼로 그대로죠. 그러니까 핵심은 악기가 낡은 문제가 아니라 네가 그 악기로 뭘 하려고 했나, 네가 그 악기로 무엇을 들었나, 이런 거에 있다는 게 아닐까요? 그 네 번의 장면이 동화에 있는데 동화의 이제 첫 번째 장면이 고슈가 고양이가 들어오면 문을 꽝꽝 닫아요. 네. 괴롭혀줘야지. 어쨌든 그것도 필요한 거죠. 이제 자기 마음에 응어리가 있다는 것도. 네네. 그런데 자기 마음이 있었군요. 고슈의 마음. 그 방이 고슈의 마음이죠. 꽝꽝 닫고 연습하는 거예요, 맨날. 그런데 그리로 누가 들어와요. 네. 그러면 화내. 왜 왔어? 나가. 이래서 그 고양이가 듣기 싫은 걸 연주하는 거예요. 그런 걸 보고 고슈가 고양이가 막 괴로워가지고 갈래 문 열어줘도 안 열어줘요. 근데 그런 걸 보고 이제 어쨌든 고양이가 야 이렇게 해서 여긴 나갈 수 있어요, 나가요. 그리고 이제 해방감을 느껴요. 그렇게 이제 제가 읽었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장면은 두 번째. 왜냐면 이 동화가 마지막 끝날 때 고슈가 막 칭찬을 받아요. 자기 연주로. 막 앙콜도 받아요. 그때 다시 떠올리는 게 뻐꾸기예요. 순서대로 네 번째 자기가 치유해준 애를 떠올리는 게 아니라 뻐꾸기를 떠올려요. 뻐꾸기가 치해준 거 아니에요? 뻐꾸기는 뭘 해줬냐면은 한 번만 더 연습하자. 뻐의 정확한 거를 우리 이해해보자. 뻐의 모든 뻐가 다르다. 모든 뻐가 다르다. 그걸 네가 정확하게 들을 수 있으려면 열심히 켜야 된다. 그래서 한 번만 더 해도 열심히 연습해야 돼. 이거를 뻐꾸기가 얘기하고, 뻐꾸기는 고슈가 더 하지 않을 때 어떤 너무 괴로워가지고 이게 뻐꾸기가 이게 정말 명장면인데 고슈의 완전히 닫힌 방을 나가려고 뻐꾸기가 유리창을 계속 머리를 찍어요. 네. 그거를 고슈가 처음에는 보다가 아니야 왜 문이 안 열려? 그 자기 손으로 유리창을 깨. 그러니까 이 나타난 아까 그 단장님이 너는 감정이 없어. 감정은 상대랑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 너는 누구를 질질 따라가. 이 요는 뭐냐면 좋은 음악은 잘 듣는 귀. 내 앞에 자기 마음도 잘 들어야 되고 자기 마음에 들어온 다른 이의 마음도 잘 들어야 된다는 걸 뻐꾸기로 보여준다. 그 다음에 두더지랑 쥐는 연습을 그냥 계속 한 거죠. 그러니까 핵심 레슨은 뻐꾸기 편에 있다. 그러면 뻐꾸기가 그 유리창을 깰 때 그 깨진 창으로 고슈가 계속 연습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마음이 세상이랑 열리게 되고
그러면 그 소리가 널리 퍼지기 때문에 동물들이 모여들고 너무 좋지 않을까요? 네, 네. 선생님 그러면 미야자와 겐지에게 음악은 네네. 뭐였을지도 궁금해요. 왜 음악으로 이 작품을 네네. 표현했을지. 미야자와 겐지한테는 음악의 비유도 많고 네. 예를 들면 시도 아주 좋아합니다. 음. 안데르센의 동화를 보면은 편지가 많이 나와요. 산문적인 거죠. 미야자와 겐지는 시, 음악, 그러니까 이미지가 압축되는 거. 그 다음에 그 안에 정확하게 풀기 어려운 감정이 녹아 들어가는 거. 산문은 분석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기승전결을 따져야 돼요. 네. 우리가 처음에 얘기 나눈 것처럼 산문은 되게 문자적이고 네. 시는 굳이 말하자면 무문자적이죠. 언어를 네, 했다면 네, 네, 정서는 끊어낼 수가 없죠. 정서는 네. 공감밖에 없죠. 네. 그러니까 미야자와 겐지가 음악이나 시와 동화를 연결시킨 건 정서적인 공감, 그 다음에 각자가 놓인 처지에 대한 비애, 그리고 특히 첼리스트 고슈가 아주 좋은 작품인 거는 이 뻐꾸기 신. 내 마음은 고슈가 이제 닫아놓고 연습했죠. 잘해보려고. 아니야, 내 마음에는 새가 들어왔다가 나갈 수 있어야 돼. 그 깨진 장면이 너무 좋고, 이게 이제 미야자와 겐지 전집에 제가 한 부분을 이렇게 제가 한번 따와봤는데요. 읽어봐도 될까요? 네, 읽어봐 주세요, 선생님. 네네. 열어줄 테니까 가만히 좀 있으라고 뻐꾸기가 나가려 그래요. 네. 그랬더니 이제 잘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슈가 창문을 겨우 반뼘 정도 열자 뻐꾸기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번에는 나가겠다는 듯이 이게 너무 좋죠. 우리 마음에 들어온 존재는 나가려 그래. 갖고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창문 너머 동쪽 하늘을 뚫어지게 응시한 다음에 바람처럼 날아갔고, 그런데 이번에는 더욱 세게 유리창에 부딪혀서 거의 죽을 뻔하는 거죠. 그래서 고슈가 뻐꾸기를 붙잡아서 내보내주려고 했더니 뻐꾸기가 갑자기 눈을 뜨면서 다시 날아가려고 하고, 그래서 고슈가 창문을 걷어찼어요. 이게 저는 이 장면이 너무 중요하고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고슈는 지금 뻐꾸기를 도와주려고 하는데 안 돼요. 그 뻐꾸기를 잡아서 보내면 안 돼. 그러니까 뻐꾸기가 원하는 걸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일단 창문 차야 돼. 네가 나가고 싶으면 나가 빨리. 그래서 자기 집이 부서지는 거를 두려워하지 않고 깬 거죠. 그래서 유리가 엄청난 소리를 내며 깨졌다. 요게 저는 고슈 마음의 벽. 그래서 내가 왜 연주하는지는 모르겠고 일단 잘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태에서 새를 살린 고슈가 되죠. 새를. 그러면 그리고 고슈는 한참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본다. 이게 아름다운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내 마음에 들어왔지만 나가버린 거에 대해서 그를 내보내준 거. 그러니까 미야자와 겐지는 그걸 갖고 있으려고 하는 동화 작가는 아닌 거죠. 그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막 상상을 했는데, 그 미야자와 겐지가 어떤 악단에서 첼리스트를 했던 거잖아요. 네네. 근데 거기에서 이제 처음에는 고슈가 고슈가 네네. 뭐라고 했어요? 미야자와 겐지가 졸린가 봐요. 그것도 다 넣어주세요. 네. 설탕이라도 아니 사탕이라도 먹어야 되니까 그 고슈가 악장에게 혼났잖아요. 네네. 근데 왜 혼났을까 생각해 보면 정말로 단단하게, 그러니까 같이 음악을 네네. 이 악단은 같이 들어야 어우러져야 돼요. 하모니 네네네. 같은 게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른 음악도 네네. 들어야 되고 내 음악도 들려줘야 되는 그렇죠, 건데 이게 나로 계속 집중돼야 네네. 되니까 그런 면에서는 되게, 그러니까 나로 집중된다는 거 있잖아요. 네네. 이게 저도 되게 저한테 집중 많이 되거든요. 이러다 보면 네네. 어떻게 되냐면 저한테 빠져버리면 이제 다른 사람 못 보잖아요. 그렇죠. 그걸 깨는 거 진짜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평소에는 잘 안 그러고 뭐가 잘 될 때는 안 그러는데 뭐 좀 안 되는 것 같다 그럴 때는 저한테 빠져갖고 나는 왜 이래? 뭐 나는 아니면 하여튼 이 문제가 되게 큰 문제거든요. 보통 보통 문제는 관계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관계에 섞이지 못하는 나였던 것 같아요. 관계를 보지 못하고 그런 거. 그게 고슈입니다. 네, 그렇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고슈가 연습을 열심히 해요. 방을 꽁꽁거리지 않고. 그렇구나. 너무 공감이 되네요. 뭔가 잘한다는 게 미야자와 겐지는 그런 방식은 안 된다는. 그런 방식은 잘하는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관계를 원한다면, 잘 지내고 싶다면, 그러면
나가서 자 들어야 돼요. 싫어하는 사람 얘기도 듣고 그다음에 그리고 뻐꾸기처럼 정확하게 들으려고 애써보고 그리고 그걸 연습하고 어떤 맥락인가. 어떤 그, 맥락인가 저 뻔은 어떤 뻔가. 그러니까 그게 되게 황당한 뻐가 다 그러니까 고시가 얘기해 뻐는 다 뻐지 아니야 내 뻐가 다르고 네 뻐가 다르고 나 뻐가 다르고 나 뻐 반뻐네요 반뻐가 다르지 이게 어떻게 같다는 거야 이게 마음을 그 유리창을 그걸 생각을 하면 유리창이 깨진다 그 동화의 순서는 그러네 네. 이제 유리창을 감동적이네요. 그럼요 요게 중요한 동화고 지브리의 영화 감독인 다카하타 이사오 감독이 그 미야자와 겐지의 동화를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지금 제가 가져온 이미지는 그 영화의 일부라고 소개되어 있는 걸 가져왔는데요. 이 영화가 만화가 아주 깁니다. 동화책은 몇 페이지 안 되는데 그러면 결국 첼로 못 키던 애가 잘 키는 애인데 왜 1시간 정도 되죠? 영화요? 네. 네네네. 정말 길죠. 동화책으로 뭐 몇 장 안 되는데. 근데 이 다카하타 이사오 감독도 이 매번의 과정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바로는 좋은 음악이 안 나와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리듬이. 이래서 누구의 누구를 고쳐주는 누구의 웅얼이진 마음을 덜어주려면 순서대로 그 첼로 연습을 해야죠. 그 누군가의 음악을 풀어줄 수 있는 거는 일단은 제가 먼저 돼야 되는 거 있네요. 유리창이 내 유리창이 먼저 깨져야 돼요. 네. 그래야 내 낡은 그 첼로에 쥐가 들어올 수 있어요. 글쎄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동화를 이 박정인 선생님의 번역이 너무 좋아서 그 번역본으로 읽는데요.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 있다면 그 새가 원하는 거를 해주기 위해서 내 유리창을 깬 거. 그 마음이 아주 아름다운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픈 애기 쥐가 제일 처음에 왔으면 죽었을지도 모르죠. 제일 처음에 왔으면 뭐야? 이러고 너무 다행이다 마지막에 와서. 그렇죠. 근데 재미있습니다. 보통은 동화를 순서대로 가서 제일 마지막이 중요할 것 같은데 이번에 제가 읽을 때는 뻐꾸기가 제일 두 번째. 그래서 그 미야자와 겐지를 더 잘 이해하게 된 계기도 됐네요. 네, 그 영화도 있다니까. 또 영화도 보고 이제 뭐 책도 작품도 읽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선생님 이 작품에 바빠 죽겠는데 이거 볼 새가 어딨어 이랬었거든요. 그럼 이거 영상이라도만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영상을 봐주십시오. 영상을 봐주시고 이게 반대가 바꿔요. 바쁘니까 동화 읽을 시간이 없잖아요. 근데 동화를 읽으면 시간이 늘어나요. 왜냐면 내가 바쁘게 쫓아갔던 그 일만큼 세상에 해야 될 거 생각해야 될 게 많아지기 때문에 시간이 늘어납니다. 동화를 책 읽으시기가 어려우시다면 영상을 봐주세요. 선생님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른 작품으로 또 동물원에서 만나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인류학의 숲으로 초대합니다. 인문세닷컴에서 만나요.